네,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울 방학 특강. 오늘은 칩그 아들, 예, 그 아들의 자주 심리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의 주인공은 에, 올해 54살 되는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에, 일체의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방 안에 에, 있는 거죠.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주가 그래서 그렇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격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주 심리와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격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음, 얼마 전에 팔순이 된 노모가 아들 걱정 때문에 장담을 하러 온 분입니다. 십그 아들이죠. 음, 자, 그 아들의 요 조금 코칭 넣어서 하겠습니다. 다른 걸 보면서 하다가 조금 있으니까 일단 쭉 한번 보고 쭉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같이 신이니까 금이죠. 금이고 을미는 위에가 정간이 목입니다. 목. 그리고 음, 금은 금이고 이렇게 여러분은 같이 보면서 이때 수죠.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금입니다. 요, 요걸 요 밑에 요것도 어, 어, 요걸 지우겠습니다. 지워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어놓고 자 한번 보면 여기 개축일주고 신의 생에 개축일주입니다. 그러면 수가 여기 보다시피 하나 두 개죠. 이것도 고치겠습니다. 수가 두 개, 두 개. 금이 하나 둘 세 개네요. 금이 세 개. 금 세 개도 고쳐놓겠습니다. 금 세 개. 그리고 토가 몇 개 있나요? 토는 두 개. 음, 토 두 개. 목은 하나 있죠.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는 없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다섯 개, 여덟 개 됐습니다. 그럼 이 사주의 주인공은 없는 오행이 화가 없지요. 남자가 개수면 화는 재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에다가 어, 특징으로 위에다가 무제사주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무제사주. 자, 재성이 없습니다. 무제사주. 남자, 남자의 사주를 보통 볼 때에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재성과 관성을 본다고 했죠. 재성은 돈과 여자, 그리고 관성은 직장과 또 어, 자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남자 사주를 볼 때에는 재성과 관성을 살핀다. 그 재성을 봤더니 아주 재성이 없어요. 자, 화가 없습니다. 근데 관성을 봤더니 관성은 있긴 있는데 자, 축토하고 미토가 충을 합니다. 충미가 충을 한다. 이렇게 특징적인 것을 나눈 관성은 충미충한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아들 아이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아주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본인이 그렇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람의 직장 문제도 그렇다. 직장 문제도 한 곳에 못 있고 계속 직장을 옮긴다든지 아예 직장을 가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고대 사주니까 원래 이 여자에 대한 운이 없는데 그런 사람은 장가를 못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가 갈 때 어떻게 무제사주라도 장가는 운이 좋을 때 사람이 장가를 가게 되겠습니다. 자, 개수일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가 귀인입니까? 사와 묘가 귀인이죠. 이런 것들 최소한도 일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게 귀인인지 그런 걸 빨리 이제 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특징을 보면 어쨌든 이것이 둘이 개축이 백호예요. 백호. 백호. 축이 백호란 것이 백호탈이다.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사람이 신강 신약을 판단하는데 원래는 이 여름철 태어나고 겨울철 태어나면은 겨울을 강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에 신유가 있고 그리고 태에는 연에 금 신해가 있습니다. 금수가 강하고 금이 강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축토 속에도 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나 되는 겁니다. 축토 속에 신금. 사유축하면 금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인성이 많다. 인성이 많은 인강 사주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인성이 많죠. 인성이 많은 신강 사주다. 그러면 많으니까 인성이 많으면은 인성이 현재 뭐예요? 금이잖아요. 금. 금이니까 화로서 금을 녹이면 참 좋겠는데 화가 이 사람한테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화가 용신이 되면 되겠는데 화가 아예 없어요. 정신을 쓸 만한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목을 용신 쓰죠. 목을 용신 쓰. 그럼 화는 실신이 되겠습니다. 자, 목화로 길신을 썼다 이 말이에요. 목화 길신을 썼다. 무슨 말 알겠죠? 용신을 들으려고 찾아보니 용신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지 을목을 쓰고 물론 미토 속에 정화가 들었는데 숨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드러나고 있는 을목을 용신을 쓰고 그 다음에 목화 용신을 쓰고 요거는 목을 자 용신으로 잡으면 하는 희신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하는 희신으로 쓰니까 뭐로 흐르면 나쁘고 금수로 흐르면 나쁘고 당연하죠. 목화로 흐르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사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묘진을 흘렀단 말이야. 임묘진 목으로 흐르고 지금도 자 모군이고 그 전에도 모군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임짓는 요거는 벌써 수토죠. 수토죠. 그 진토, 습토운이었다. 습토운이고 그 전에는 어릴 때 보면 또 사오죠. 사오. 사오. 사오니까 화운이다. 화운. 자, 화운. 근데 천간은 이 사주가 어릴 때는 괜찮아요. 이 가보는 좋았는데 16세부터 개수운이 왔다. 같은 개수운이니까 이것은 또 사화운이 왔고 그러니까 이때 소년 때 제일 어릴 때 공부할 때는 화운이 와면 도움이 안 돼요. 왜? 노는 거니까. 의사 강의가 자꾸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개운이 어릴 때 개운은 별로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됐고 사화도 역시 사유축 삼합이 되죠. 요 사화
유축, 사유축 산업에 대해서 공상망상이 들었다. 공상망상이 들었다. 자, 26세 임물로 역시 물론이라서 이 사람한테는 조치를 못했고,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포원에 갔을 때도 역시 습도라서 별 재미가 없었고, 그 다음에 36세는 신금이니까 더더욱 망상이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묘운에 가서 다행히, 예, 다행히 묘운은 이 사묘가 기인이잖아요. 그래서 묘운에 가서 다행히 남쪽을 내려가서 남쪽에 있는 동남아 쪽에 가다가 예, 여자를 하나 젊은 여자 나이도 열 몇 살이나 어린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그때 아기를 하나 낳아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한국에 예, 돌아온 겁니다. 자 그래서부터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가서 뭘 안 해요? 어, 일을 안 하고 틀어박혀서 있게 되었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묘운때. 그래서 그냥 묘운때 그래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분이 이제 지금 올해가 막 50년까지 살았네.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바로 그냥 경운이 오지 경운에. 경운에 오면서 경이 을경합을 해요. 을경합금. 자, 1, 2, 3, 4, 5대운에 5대운에 천간은 반드시 사주 월간과 합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5대운, 5, 5대운, 5대운 천간과 천간이 우리가 5대운 천간은 뭐가 없으면 되겠 천간에 어 천간의 경금입니다. 경금이 아주 월간, 월간, 을목, 을목이 용신이죠. 이 을목 용신을 합해요. 딱 묶어버려요. 그래서 아예 합거래 합거. 그게 이 을목이 있으나 마나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때 그냥 인성이 아무리 강한데 완전 인성으로 변했지요. 이때.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성은 원래가 공상망상이잖아요. 숨어버린다. 숨어버려서 꼼짝달싹도 않고 집에 들어박혀가 있겠다. 대부분 인성이 많고 그런 경우 공상망상을 하고 실천을 안 해요. 실천을 안 하고 박혀가 있다. 집에서 박혀가 있는 그런 게 많아요. 이 사주가 이분의 사주가 그런 사주와 닮은 사주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합부가 돼가지고 이제 금이 돼버려. 금으로 딱 변해버리는 거예요. 금골 변해. 안 그래도 금이 인성이 많은 사람이 금으로 싹 바뀌었다. 좋은 변화요, 나쁜 변화요? 나쁜 변화다. 그때부터 집에 바뀌어서 나쁜 변화를 일으켜. 자,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의 일주가 개축일주잖아요. 개축일주는 잘 아시다시피 백호색살이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시장과 분석을 해보면은 축도 속에 개신기가 들었잖아요. 개신기가 있습니다. 사례도 옛날에 문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원래 개가 축을 만나면 관대. 개는 힘이 있죠. 개가 축을 만나면 힘이 있게 개가 있다. 이래 만일에 개수가 한 개 더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개수가 한 개 더 있다면 그 개수가 개신기인데 이 개신기는 나의 형제라고도 볼 수 있어. 원래 내가 있잖아요. 내가 나는 개잖아요. 나는 개입니다. 개인데 축도 속에 있는 개가 걔는 나의 형제. 형제는 굉장히 대가 강해요. 나도 물론 대가 강하지만 형제도 강들어졌기 때문에 형제는 공부도 동생은 이 사람이 장남인데 동생은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잘 살고 다른 생활도 잘하고 있다. 대다.
임금 어머니는 큰 역할을 못해요. 어머니는 큰 역할을 못하고, 나이도 많기도 하고, 옛날부터 큰 역할을 못하는 양이야. 그리고, 아들이죠, 아들. 아들이란 나의 관성이면 나의 직장, 이런 것들이 축복이기 때문에, 정화나, 키토는 똑같은, 12운송을 볼 때 같이 봅니다. 그래서 몇 자리 들었어. 힘이 없죠? 그게 아이들도 힘이 없고, 별 볼일 없단 말이에요. 내 직장도 견디지 못하고 나는 자꾸만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고 하는 이유가 또 직장이 관계되는 예, 뭐, 편관이죠. 편관이 이렇게 나타나 들어요. 여기에 있는 정화는 나의 처가 눈에 보이지 않다. 이 사람은 처가 지금 바깥에 나가서 외국인인데 한국에 와 죽차기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고생을 해갖고 누구한테 받지요? 이 사람은 개축이 든든하잖아요. 바쁜 게 없어. 자기 집에 놀아도 먹고 살아. 왜? 마누라가 돈을 벌여오니까. 참 기막히는 사주지요. 음. 마누라는 죽기 살기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죽을 판이고. 자식도 마찬가지. 자기는 아주 간대야. 형제도 간대야. 어. 근데, 요 어른 자기 후배도 되고, 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실질이 일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척도가 최야, 최. 그게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이제 잃는 거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분의 성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게으르고, 의심 많고 이런 겁니다. 자, 봅니다. 대축은 백호 잘로서 견간기사다. 경안이죠.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 억압을 해요. 나는 관성은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억압하잖아. 간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규율을 만들어서 억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관보다도 병관은 아주 심해요. 자아를 억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관계는 아주 할 수가 없어요. 왜? 사업은 평가는 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조직에서 복종하고 일하는 걸 잘하는데 스스로 독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그는 할 수 없다. 사업은 불리하고. 그리고 항상 백구살이 있는 사람은 시비가 많이 일어난다. 축이 또 평안 7살이기도 하고 백구살이니까 시비 투쟁이 있어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자, 그것도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 또 속에 진금이 날카로운 칼이잖아. 그럼 칼이 들어. 이 사람 전체가 아마 사주가 진금이 많아서 칼이 많은 사주라서 비평적이고 비평적이면 여러분 생각이 우울할까 긍정적일까? 우울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말하죠. 신금이 형제 간에 불화가 있다. 형제 간의 사이가 별로 안 좋고 불화를 가지고 오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긍정적인 원래 저 평간이 긍정적인 경우도 있어요. 평간이 긍정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매우 조직을 뭐 하기 위해서 어, 잘 살리려고 이 조직을 잘 살려가지고 뭔가 모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네. 긍정적이면 긍정이면 매우 평화주의자고 조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서로 화해를 많이 시키고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 경우에 개축일주는 평안이다 그런 건 아니고 개축일주는 신금이 들어서 안에 흑도 속에 신금이 들었기 때문에 매우 편인적인 것은 종교성이라고 했잖아요. 종교적이고 예술적이고 특수 분야에 뛰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갖고 사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고 또 의리도 있고 충성도 있고 그런데 항상 제일 탑에 서는 게 아니라 항상
제2인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무슨 시간에 배웠습니까? 1학기 때 작년 1학기 이야기 때 일주론에서 일주론에서 아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운이 지금 현재 인대운에 지금 계묘대운으로 왔어. 지금 현재 인대운에 들어가. 인대운. 인대운은 겨루 볼 때는 뭡니까? 교수로 볼 때는 상간대운이네요. 상간대운이고 이 상간대운은 나한테는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목이니까 좋잖아요. 하지만 관을 극하니까 관이 너무 강해. 관이 보다시피 예, 축토, 위토 50% 되고 너무 단단해. 이게서 모군이 온다 하더라도 목이 예, 인하고 하면 목국도 하면 뭐가 됩니까? 되면은 기문 관살이 벌어지잖아요. 그 정신적인 이때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정신적으로 막 여러 가지 예, 스트레스도 많고 그다음에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축인이 있어요. 축이는 축하고 이는 붙으면 상화살이 돼요. 상화. 예, 축과 이는 붙이면 상화가 돼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또 인이 묘 합치면은 인미 계문살, 원진살, 기문, 기문살 이렇게 되니까 참 예, 힘들죠. 계문. 자, 그래서 이 대운, 인대운은 상간대운으로서 간헐역간이 구술수가 있고 뭐 스스로 자기 몸을 막 구술수가 있으면은 그 구술수가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뭘 못해가지고 슬기질 못해가지고 막 자기 스스로를 막 몸을 때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집을 때리고 또 이웃집 밖에다가 약초를 심어놓은 걸 자기는 도와준다 생각하고 풀로 의원회가 뽑았어요. 그랬더니 그게나 약초야. 이웃 사람들한테 막 변상해달라고 하고 하니까 집에 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걸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막 학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어머니는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거 귀신이 들리는가 저는가 싶어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아시겠죠? 무죄사조이지만 묘식신 귀눈에 이 개수는 사묘가 귀인이잖아요. 그때 묘대운에 남방에 가서 은하로라고 얘기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남방에 가서 동남아 처녀를 데려왔어요. 나이가 상당히 한 열 몇 살 차이 나는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때 아마 동남아에서 이미 결혼을 했는지 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이제 한국 돌아온 거. 근데 한국 돌아와갖고는 집에 딱 바뀌어갖고 그때부터 이제 묘대원에서 뭐로 돌아왔냐면 경금대원으로 왔겠죠. 경금대원 들어오니까 집에서 딱 을경합을 해가지고 자신이 밖에 나가는 게 원래가 을목이잖아요. 예, 수생목을 했는데 유일한 수생목 밥벌이가 식신이 밥벌인데 식신이 딱 을경합을 딱 해서 뭐 대통령 문에 공상을 하는 거잖아요. 공상을 하느라고 공상을 하느라고 그냥 일을 하지 않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병적으로.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돼요.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어갖고, 그 동남아에 우선 온 그 여자가, 아내가, 어, 직장 생활을 해가면서 돈을 벌여 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니, 뭐, 살림이 지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편, 남동생은 좀 대학 나가지고 결혼을 생각 잘 사고 있다. 까지 지장간 분석에서 그런 걸 봤죠. 다시 상기해볼까요? 거기 있는, 예, 걔는 나인데, 시장관 속에 있는 개수는 나의 형제라 형제도 역시 같은 관대 위치에 있으니까 형제가 그 힘이 있다. 그렇게 했죠. 요 설명했죠. 까지게 그걸 참고로 지금 어머니는 양이 자식은 묘자리 들고 내 부인은 묘자리 들고 아버지도 묘자리 들고 아버지 힘도 가지고 을목은
쉐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 식신 이런 것들이 지에 있어서 원래 타고날 때부터 쉐들에게 아주 힘은 잊지 못한다는 함의였. 이것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 공부를 금년 우리 이제 1학기 동안에 그 사주심리, 오주심리를 가지고 공부를 쭉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과정으로서 다시 설명드리면 사람의 성격을 세 가지로 나눈다 했죠. 감정형, 사고형, 의지형 이렇게 가지고 감정형 세 가지, 사고형 세 가지, 의지형 세 가지 해가지고 총 9개 성격을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성격 애니어그램이라는데 그것을 이제 사주와 접목을 지켜서 선생님이 강의를 지금 해서 합니다. 미리 이제 맛보기를 좀 보면서 봐주는데 감정형에는 식신과 상관과 편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식신 상관은 감정적이고 편인도 상당히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요걸 식신은 조금 외향적이란다면 편인은 굉장히 외향 반대 내향입니다. 내향적인 안으로 인출된다. 중간은 중간이죠. 위 사주는 편인성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사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신금, 편인, 편인. 여기도 편인. 흑토 속에도 편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합쳐지면 전부 다 사유축 금국에 금이 굉장히 많아요. 편인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36세 편인을 통과했고 학습이 되고 경금이 또 금이 또 왔으니까 금이 너무 많으면 편인 기질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축토가 또 돌아요. 이때도 편인 기질. 전반적으로 이 사람 편인 속에서 살다가 아주 가는 겁니다. 그렇게 편인이 많다는 걸 알고 한번 봅니다. 자, 원래 편인은 특수 분야, 예술성,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심취하는 사람을 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멋진 사람이다. 나는 무엇을 부리고 나는 무엇을 부리고 나는 좀 자기 스스로가 특출하다. 나는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편인성의 본질입니다. 특수분야라니까. 특수분야. 특수분야를 추구하는 사람. 그 특수분야를 추구했을 때 영감을 얻고 감각을 얻고 창의성을 얻어가지고 뭐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 예술을 발표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이 욕구는 인정 욕구입니다. 인정 욕구. 인정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인정의 욕구가. 그러니까 이 사람 두려움이 뭐냐? 바로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많고, 두려움은 뭐라고요? 두려움은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한다. 특수 분야에 내 모든 걸 던진다. 이런데. 근데 막 그게 내가 원래 해야 될 목표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주고, 내가 인정을 못하면 어떻게 했냐면, 20번, 어디로? 고속도로처럼 20번. 그래서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죠? 이 아드님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귀찮으면 20번을 나와요. 그런 내용이 한번 봅니다. 이 대인관계, 이 사람의 대인관계는 원래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인정욕구고 두림이고 특별한 감각과 영감을 추구할 때 기쁨이 뿜뿜뿜 나오는 사람인데 인정받지 못하면은 소모권이다. 오동도처럼 소모권이다. 이게 편인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편인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던 용신과 이런 관계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꼭꼭꼭 숨어 있다.
겠죠.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주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편인들이. 그러니까 편인은 또 사회성은 편인의 사회성은 예술적 안목과 상징적 표현에 뛰어난 감각을 지니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교류 방식은 여러 사람을 사귄 게 아니라 한 명 1대1 아니면 아주 소수의 사람을 사귀거나 아니면 혼자서 아예 일을 하는 것.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차라리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 차라리 혼자 일하거나 안 그러면 그 전념을 하지 않고 놉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생은 또 바쁜 게 없어요. 뭐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쁜 게 언제나 경계나 시키는 상황하는 사람은 안 되면 막 앉을 부절하는데 이건 앉을 부절이 필요 없어. 그냥 보통처럼 앉아 쉬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나 그 부인이 아주 문제가 있고 힘들겠죠. 딱 되돌아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사랑을 갖다 원합니다. 특별한 사랑. 낭만적인 사랑. 그러니까 남쪽에 가가지고 나이도 한 열 몇 살 어린 사람을 데리고 왔죠. 낭만적인 사랑인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린 시절은 어떤 시를 주로 경험을 하냐 하면 이 편인적인 사람들은 어린 시절 무엇이가 결핍을 느끼면서 안으로 움츠려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자란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그런 경험한 사람 많다. 어린 시절의 결핍 또는 안으로 움츠려드는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쩌면은 가족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경험을 그런 생활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참 사주라는 것은 묘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아신념 봅니다. 자아신념 생각은 어떤 거냐면 자신이면 굉장히 민감해요. 독특한 개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꽁지 머리를 해가 한다든지 다른 사람 보면 뭐 도대체 저 신비스러운 그런 모양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생각신념 자체가 그냥 독특한 특수분야, 특수분야, 분야. 왜 특수분야를 갖다가 조심합니까? 인정받는. 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꼭 인정받으려면 특수분야를 해야 되느냐? 이 특수분야를 하는 것이 자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갈망은 묘하게도 편의는 남 의심을 잘. 정말 그럴까? 의심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즐기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뭐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참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부정적인 생각하니까 부정적인 자기 생활을 하고 고슴도치처럼 자꾸 숨는다. 이래 됩니다. 내가 내 일들을 잘 풀리고 하면 그렇지 않겠죠. 안 될 때는 피해버립니다. 감정. 그래서 어, 외로움을 느끼고 가까운 사람과 있어도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 성격 역동이나 성격이 움직이는 거죠. 성격이 막 움직이는 건데 대응 행동, 어떤 일에 대한 대응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사소한 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감정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감정으로 막 대응을 하기 때문에 예, 뭐가 된다? 감정형이라고. 그리고 위기 상황은 뭐냐면 이 사람이 위기 상황은 힘들어지면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위기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유발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모순적인 것은 뭐냐면 생각을 하게 되면 한번 빠지면 감정에 빠져가지고 속 크게 파고듭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파고들다 보면 나중에 자기 존재감조차도 없어지고 끊어져 버립니다. 자, 사색적이고 생각에 빠지고 공상망상하는 거죠. 한번 빠지면 자신의 존재마저도 끊어져 버린다. 성장 방향은 자기의 현실보다도 항상 상상 속으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주로 이 사례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 심리 관련해서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각 이제 십성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트하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아주 그냥 깔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의 들으면 아예 이런 것을 선생님이 책에다 넣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강의 시간에 설명도 듣고 빠지지도 않고 들어오시고 또 지금 이제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신학기 등록을 다 좀 서둘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존재로서의 편인, 여기 보면 이제 식신, 상관, 편인 세 개가 있어요. 감정형에. 돕는 사람, 식신은 돕는 사람이죠. 상관은 성취자, 키워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늘 이제 다 설명 안 하겠고, 요거는 다음에 우리 공부 시간에 할 것이고, 오늘로서는 존재로서의 편인, 여기에서 쭉 넘어가서, 자, 키워드는 남들과 다른 독특한 자아식,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물적이고 민감하고 장점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발상, 강한 자아실은 본능이 있고 특수 재능에 대한 몰두한 성향이 있는 장점입니다. 단점은 부족한 현실 감각입니다. 과도하게 내면으로 몰입하고 성적인 고립감. 그렇죠. 심리 과정은 첫째, 나는 특별해. 그래서 아웃사이더가 됩니다. 특별해, 나는 특별해. 이런 식으로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서 아웃사이더를 강조를 합니다. 2단계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웃사이더 하다 보니까 나한테 협조를 안 하면은 적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내가 협조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정말 그래요? 이러면서 의심을 팍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3단계는 나에 대한 고집을 절대 버리지 않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활력과 건강을 얻으려면 내 생각이 규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챙기는 그쪽을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편인 같은 경우는 편인이나 정의가 많은 경우에는 굉장하게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지키고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하는 그 성취 쪽으로 나가야 된다. 성취 쪽으로 하는 정제 쪽으로 나가면 내가 활력을 건강할 수 있는데 반대로 계속해서 변덕스러운 쪽으로 상관은 약간은 내가 뽐내는 거잖아요. 이런 쪽으로 상관의 좀 좋은 길도 있지만 상관이 나쁜 것을 내가 취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친절한 것지만 굉장히 변덕스럽고 상관의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는 것이 동영상으로 마음의 동영상으로 정리될 수가 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 공부하시고 어, 다음 시간에 또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등록을 빨리 하시고 책을 받아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또 선생님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편인성에 있는 분들 중에 편인이 많잖아요. 이 사주처럼 이렇게 많은 경우는 내가 특별하다 생각하고 내 특별한 것이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내가 특별한 사람인데 누가 내 이 말을 안 들어주면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피해버린다. 꽁꽁 숨어버린다. 그것이 그래서 바로 뒷받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사주를 하나 분석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2월 한 25일이나 26일 날 정도 또 한번 이렇게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내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3월 달에는 공부가 방향이 첫째 오전 강의는 여러분 오전 강의는 뭐 한다고 그래서요 5주 상담 심리, 전문 상담 심리입니다. 그게 오주와 사주를 함께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오주 하지만 오주 하려면 사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인 것까지 가지고 공부를 이번에 하니까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시고 오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 상담을
아주 잘하고 깊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할 때는 반드시 불교 상담, 불교 상담법이 꼭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오후 강의도 같이 좀 등록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뭐 하나만 선택, 오전을 하든 오후를 하든 오전 공부에 저 사주 심리나 오주 심리 요걸 배우든 아니면 오후에 불교 상담 심리를 배워도 되겠습니다. 두 개 다 하면 더 좋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시간 뵙고 신학 계약을 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또 하루 되십시오.